민간의 과중한 역사와 각 관사의 노비의 잔패를 구제하는 뜻을 보이다. 성종과 패비윤씨의 적장자로 태어난 제10대 임금 연산군은 조선 최초로 신하들에 의해 쫓겨난 왕이지요. 악덕과 살육을 저지른 폭군이라는 인식과 달리 연산군은 제위 중반까지 이외로 백성들을 위한 많은 정책을 펼치고 국방을 튼튼히 하여 왜구를 격퇴하기도 하며 나라를 꽤 안정적으로 운영합니다. 한편 아버지 성종이 훈구 대신들을 견제하기 위해 등용했던 살인파 대간들의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오히려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자신들의 상소가 거부될 때마다 집단 사직을 하며 왕을 압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조용히 때를 기다리며 왕권에 도전하는 신하들을 제거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초 사건이 터지는데 임금이 사냥하다가 말에서 떨어졌으나 사관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다. 조선 왕들의 518년에 걸친 역사를 총 2077권으로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은 하루 100쪽씩 읽어도 4년 3개월이 걸릴 만큼 방대한 양의 역사서입니다. 임금이 승하하면 실록 편찬을 위한 임시관청, 실록청을 만들고 이곳에서 사초와 같은 여러 자료들을 모으는데요. 사초는 역사 기록을 담당하는 사관들이 임금님이 있는 곳은 어디든 따라다니며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한 실록의 제1차 자료이지요. 하루는 노루 사냥을 하다 말에서 떨어진 태종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말에서 떨어진 사실을 사관이 알게 하지 말라고 당부하자 어디선가 이를 지켜보던 사관이 알리지 말라고 한 말조차 기록해버릴 정도였습니다. 실록과 사초는 객관성을 위해 사관 이외에는 그 누구도 심지어 왕조차 볼 수 없었는데요. 이 금기를 깬 유일한 왕이 있었습니다. 사초 사건에 연루된 자들의 집을 수색할 것을 명하다. 어느 날 연산군은 사관 김일손이 쓴 실록의 원고, 즉 사초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받습니다. 고발자는 바로 간신의 대명사 유자광이었지요. 김일손의 사초에는 세조가 자신의 며느리를 품으려 했다거나 단종의 어머니 현도광후의 무덤을 파헤쳐 관을 바다에 버렸다는 등 세조를 능멸하는 악성 루머들이 실려 있었는데요.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만을 기록해야 할 사관이 여기저기서 들은 소문들을 아무런 검증 없이 사초에 실은 겁니다. 그런데 김일손의 다른 기록들을 검토하던 중 이것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는데요. 바로 김일손의 스승이자 살인파의 거두였던 김종직이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난하기 위해 쓴 조의제문이었습니다. 조의제문을 쓴 김종직의 죄를 논하다. 김일손의 사초에서 발견된 김종직의 조의제문은 의제의 죽음을 슬퍼하는 글입니다. 의제는 중원을 차지하려는 야망을 가진 항우에게 목숨을 잃은 비운의 황제입니다. 겉으로는 의제의 죽음을 슬퍼하는 글이지만 사실 세조를 항우해 단종을 의제에 비유하여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판하는 속뜻을 담고 있는데요. 이를 실록에 실으려 했다는 것은 그의 후손인 예종, 성종, 연산군뿐만 아니라 나아가 왕실 전체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만큼 반역에 가까운 일이었지요. 조의제문은 살인의 성장의 위기감을 느낀 훈구파와 왕권을 견제하는 살인파 대간들을 눈엣 가시로 여긴 연산군에게 살인을 몰아낼 명분이 되었고, 이에 살인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이 이루어지니 이것이 바로 무오사화입니다. 술을 엎질은 이세저를 굶게 하다. 무오사화를 통해 살인파 대간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데 성공한 연산군, 이제 피해 숙청은 끝난 걸까요? 어느 날 한 술자리에서 이세저라는 신하가 실수로 그만 연산군의 골룡포에 술을 엎지르고 마는데요. 이세저는 이 사건으로 유배당하고 다음 해에는 자결을 명받아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실 이세저는 패비윤씨, 즉 연산군의 어머니에게 사약을 가져간 인물이었지요. 이를 시작으로 연산군은 기다렸다는 듯이 숙청에 칼을 빼더니 어머니의 죽음에 동조했거나 방관했던 신하들은 훈구와 살인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처형당하거나 귀향길에 오릅니다. 또한 평소 연산군의 눈밖에 난 신하들 역시 이를 피할 수 없었으니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복수를 명분으로 절대 왕권을 이루고자 했던 연산군의 오랜 계획, 갑자사화였습니다. 엄씨, 정씨의 시신을 가져다 찢어 젖담 그어 산과 들에 흩어버렸다. 궁궐의 뜰에서 두 여인이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바로 성종의 각별한 총애를 받았던 후궁들로
연산군의 어머니는 질투심에 이들을 저주하고 모함하다 성종의 신뢰를 잃고 궁에서 쫓겨나 사약까지 받게 되었지요. 어머니의 죽음이 이 후궁들 때문이라 여긴 연산군은 두 아들이 보는 앞에서 이들을 무자비하게 때려 죽인 뒤 더 나아가 시체를 갈기갈기 찢어 젓갈로 담가버리는데요. 그의 분노 어린 광기를 보여주는 다른 사건도 있습니다. 연산군의 심해지는 폭정에 보다 못한 내시 김처선이 진심 어린 충원을 고하자 연산군은 즉시 그의 팔다리를 자르고 활로 쏘아 죽이는데요. 심지어 부인과 며느리는 노비로 만들어버리고 공문서에는 김처선의 첩자도 쓰지 못하게 합니다. 충심을 다한 신하마 전해친 연산군, 이제 누가 그의 폭주를 멈출 수 있을까요? 예로부터 난폭한 임금이 많았으나 연산과 같이 심한 자는 있지 않았다. 연산군은 두 차례의 사화를 통해 얻은 강력한 왕권을 백성과 나라가 아닌 자신의 사치와 향락을 위해 휘두릅니다. 사냥을 위해 민가를 철거하고 금표를 설치하여 이곳에 출입한 자는 목을 베라는 어명을 내리는가 하면 운평과 흥청이라 불리는 1000명의 기생들을 뽑아 날마다 연회를 열어 음주가무를 즐기지요. 결국 국고는 텅텅 비어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니 여기서 바로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유래됩니다. 연산군은 자신과 나라를 위해 올바른 충원을 하는 신하들에게 살고 싶으면 말을 삼가라고 적힌 신원패를 차게 하여 그들의 입을 막고 자신의 귀는 닫아버립니다. 결국 연산군은 신하들에 의해 폐위되어 강화도 유백길에 올랐고 2개월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던 시절과 정반대되는 쓸쓸한 최후였습니다.